네, 안녕하십니까. 이명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지난번 2023년 3월 28일에 개정된 집합건물법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얼마 안 남았어야 이제 9월 29일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제일 먼저 사무보고의 상대방이 기존의 구분 소유자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점유자에게까지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는 이렇게 그 구분 소유자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임차인과 같은 사람들, 실제로 거기 소유자는 아니지만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무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좀 그런 분쟁의 여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걸 아예 명확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구분 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유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임차인들이죠. 임차인, 뭐 반드시 임차인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점유자 임차인들의 위상을 조금 높여주는 기재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보관 서류와 보관 기간을 좀 특정을 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는 그냥 이해관계 있는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에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어떤 서류를 얼마의 기간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지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서류에 대해서 열람이나 등본을 청구를 해도 우리는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 아니면은 우리는 보관 기간이 다 끝나서 폐기해버렸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사실 이게 확보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소송을 해서 확보를 할 수는 있긴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송을 해서 그걸 확보한다는 게 그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기각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서류 확보하는 게 사실 제일 뭘 하든지 간에 관리인 해임을 청구한다거나 부당이득을 청구한다거나 기타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자료가 있어야 그거를 검토를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자료가 없으면 사실 그게 좀 불가능했죠. 근데 이번에 그거를 명시적으로 아예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보관 사용 관리 등에 관한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서 5년간 보관해야 된다. 네, 아주 명시적으로 규정을 했죠. 다만 모든 집합건물이 아니라 전유 부분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만 해당이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열람이나 등사 청구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어도 관리인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응할 의무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이건 신설이 된 건데요. 좀 전에 보신 그런 어떤 이해관계인의 열람 등사 청구에 대해서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여기에 응하여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그 다음에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요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거는 모두 이제 응해야 한다 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사실 이것도 좀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규정 자체도 여기 되게 추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우려라고 되어 있죠. 우려,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그럼 과연 우려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는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약간 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분쟁의 소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간혹가다 좀 그런 분들이 계시죠. 10년치 자료 다 내놔. 5년치 자료, 그래 너네 5년간 보관하게 됐지, 5년치 자료 모두 다 내놔. 약간 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관리단 입장에서는 이걸 5년치 자료가 사실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 그걸 언제 다 복사하고 이거 해야 되느냐, 이러면 업무가 마비된다.
이제 그런 주장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좀 단순히 그렇게 양이 많다고 해서 공개를 거부할 사유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공개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하는 과정이 아니라 공개될 경우, 이미 공개된 이후의 상황을 예정하고 있어서 공개되는 과정에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여기 해당이 되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에까지 는 좀 이걸로 좀 이렇게 어떻게 말이 좀 꼬이는데, 네, 그럴 경우 좀 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혹시 모를 뭐 그럴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를 대비를 해서 이렇게 좀 원본 서류에서 깊게 어떤 뭐 회의록이나 그런 걸 만들 때마다 그 사본을 별도로 마련해서 거기 이제 개인정보 같은 거 다 지우고 그런 걸 삭제한 사본을 미리 마련해서 그거를 그게 어떤 요구가 왔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열람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적용 예외 규정인데 이게 사실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보시면은 이제 그 관리 내 보고 의무가 있고 그 보고 의무의 어떤 그 열람 등서 청구에 응해야 될 의무가 방금 보신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은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어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뭐 대규모 점포 관리자 이런 거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공동주택관리법과 유통산업발전법에 각각 해당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굉장히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기존에는 어떤 집합건물에서 민원이 있어서 되게 집합건물 난 너무 억울해 죽겠다. 너무 어떤 악마 같은 사람들의 어떤 횡포에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구청, 시청, 도청 막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가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 어떤 행정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그 행정권 발동의 근거 규정,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권을 발동했다가는 오히려 행정적인 소송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집합건물법은 사실 어떤 민법의 특별법이다. 그래가지고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굉장히 제한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약간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그 행정청의 감독 권한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시도지사 그리고 또 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 요런 사람들은 여기 또 제한이 있어요.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전유 부분 50개 이상의 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여기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고하게 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답니다. 명할 수 있다. 네. 이게 감독 권한의 신설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네, 이제 보시면 네, 여기서 1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이죠. 자, 보시면 수선 적립금의 징수, 적립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관리인의 선임 해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장부의 작성 보관 및 증빙 서류의 복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기관리단 집회 소집에 관한 사항. 근데 요 5가지는 대표적으로 네, 반드시는 아니고 어떤 행정관청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6번도 굉장히 중요하죠. 6번. 6호죠. 6호가 굉장히 중요한. 여기 보시면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해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냥 그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면은 다 이제 행정청이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굉장히 이 대통령령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따라서 범위가 굉장히 많이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대통령령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일반 이런 집합건물법도 그렇지만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대통령령은 이렇게 이걸 위임 규정이라고 하는데, 대통령령에다가 어떤 위임 규정이 있으면 그냥 대통령령으로 이거는 국회의 어떤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법률 개정보다는 쉽게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게 저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뭐 그런 거가 되겠죠. 여기 5번에 정기 관리된 집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그 감독권의 행사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정기 관리된 집회가 아니라 그 33조에 따른 임시 관리된 집회 소집에 관한 사항은 그런 거는 뭐 감독권 행사할 수 없는 거냐?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대통령령에 들어가게 되겠죠. 제 생각으로는. 물론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개정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태료 규정이 빠지면 안 되겠죠. 행정청이 어떤 이런 그 감독권을 행사를 했는데, 감독권을 받은 사람이 그걸 듣질 않아요. 무시해버려요. 그러면은 뭐 행정청은 뭐 아무런 그냥 그냥 좀 그렇죠. 그렇게 되면 행정청은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좀 전에 보시면 26조의 5 제1항, 요거는 26조의 5 제1항은 보시면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26조의 5 제1항을 보겠습니다. 네. 아까 보신 거 요거죠.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그래서 1항이죠. 그래서 좀 전에 보신 요 6가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요 6가지. 여기에 대해서 그 행정청의 감독 권한을 재료 자출 명령을 위반한 자 300만 원 이하예요. 300만 원 이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200만 원 이하가 있습니다. 200만 원 이하. 네, 보시면 26조 2항이죠. 장부 또는 증빙 서류를 작성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6조 2항은 그거예요. 아까 보신 거 있죠? 요거. 여기 26조 2항 여기 이렇게. 거래 행위에 관해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서 5년간 보관해야 된다. 요거를 위반했을 때는 요거를 위반했을 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6 3항 각호 외의 부분, 요거는 그 관리인의 어떤 이해관계인이 열람등사 청구를 했을 때 관리인이 반드시 응해야 되는 그 규정이 있었잖아요. 요거 26조 3항 요 우려 요거 이 두 가지에 1번, 2번 요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법무부 장관의 표준규약 마련 의무를 신설을 했어요. 개정을 했어요. 기존에는 보시면 시도지사에게 그냥 표준규약을 마련해 보급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시도별로 내용이 좀 상이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표준규약이 굉장히 잘 마련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외에 그렇지 못한 시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렇지 못한 시도들은 이 표준규약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마련을 해야지 막막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점을 좀 보완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표준규약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이러한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표준규약을 참고해서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한다. 뭐 시도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편해지겠죠. 그리고 어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 내용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의결 중독성 완화, 이게 또 굉장히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이 관리단 집회를 거치지 않아도 관리단 집회를 거쳐서 결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41조의 규정, 그러니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하는 규정이 기존에는 전체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그러니까 80% 이상이었어요. 근데 이게 좀 완화가 돼가지고 5% 완화가 됐어요. 4분의 3 이상 75%로 좀 완화가 됐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80%를 서면 결의서나 뭐 어떤 그런 동의서를 받아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 굉장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80%지 사실상 거의 100%예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경우 중간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한다면 사실상 쉽지 않았어요. 또 이게 전 관심이 없는 분들, 연락이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80% 이거 충족시키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완화해서 그래서 75%로 완화됐어요. 근데 이게 사실 75%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75%면은 죄송합니다. 관리계약 아니고 규약이에요, 규약. 관리계약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내용인데 자꾸 헷갈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규약의 제정이나 개정, 거기에 요구되는 의결 종족수예요. 근데 사실 이 75% 요것도 충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어쨌든 5% 낮아졌다는 것은 글쎄,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낮춘 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정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의결 중수가 좀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저도 휴양 콘도미니엄은 이게 보면은 굉장히 다른 집합 건물에 대해서 관심도가 더 떨어져요, 여기는. 그래서 일반 집합 건물하고 의결 중수를 똑같이 한다면 사실상 운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 부분의 변경, 그리고 재건축 결의에는 3분의 2 이상, 구분 소유자면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라고 해서 기존의 5분의 4보다 굉장히 줄었죠. 굉장히 줄었어요. 그리고 이 경우는 관리단 집회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관리단 집회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41조에는 똑같이 3분의 2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여기 41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똑같이 3분의 2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다면 관리단 집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개정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한번 이 9월 29일에 시행이 되는데 그 전에 한번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좀 이렇게 내용을 알아두시고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